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아무래도 그 전라남도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블루 이코노미 핵심 브랜드 시책으로 지금 보고 있는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말이죠. 과연 어떤 정책인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센터장님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그리고 관광, 바이오, 트랜스포트, 그리고 농수산, 블루시티 이런 6개 분야를 핵심 전략으로 선정했습니다. 자, 이번에 그 전남형 블루 이코노미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는지 궁금한데 그것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전남형 블루 이코노미는 지난 7월 12일 날 문 대통령 경제 투어 때 전남도청에서 전남 도민들을 모시고 김영록 도지사님께서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남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블루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에 전라남도에서는 이러한 6대 분야의 사업들을 구체화시켰고 올해는 특별히 한국판 그린 뉴딜, 지역균형 뉴딜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이슈로 부각이 돼서 정부 정책과 연계해서 전라남도의 핵심 사업들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전라남도 차원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맞이해서 전남형 그린 뉴딜이 바로 아마 시기적으로 굉장히 적절한 대안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정부 정책 방향에 맞게끔 이걸 구체화시켜서 국가 계획에 반영도 하고 전라남도 어떤 새로운 미래를 여는 성장 동력으로 이렇게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어떤 가시적인 성과나 뭐 당초 목표 대비 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데 이 프로젝트 현재 뭐 좀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잘 진행돼야 되겠죠. 그래서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전남의 핵심 브랜드 시책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정부 그리고 국회 각 분야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거든요. 첫 번째 블루 에너지 부분을 말씀드리면 블루 에너지의 중요 기반 에너지 산업 융복합단지가 있고요. 규제자의 특구가 작년에 전국 최초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에너지 특허 기업이나 연구소가 혁신도시 인근에 집적화되고 있고 실증 특례를 통한 신기술 기반의 신사업들이 추진이 되면서 에너지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별히 전남의 에너지 분야의 핵심 사업들은 해상 풍력 발전 단지입니다. 8.2기가와트 해상 풍력 발전 단지를 그린 뉴딜의 대표 사업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연계된 리백 전용 산업 단지, 미래 전략 산업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한전공대의 설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특별부업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캠퍼스도 착공하고 해서 2022년에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블루투어는 수도권에 대항하는 하나의 남해안을 신성장 축으로 만들겠다 그겁니다. 전남, 경남, 부산이 연계해서 남해안 신성장 관광을 유도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나 또 기반 시설들을 통해서 수도권에만 관광객이 가지 않고 이제는 전남을 찾을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 특별히 섬이 있지 않습니까? 섬에 들어가려면 연육연도가 필요해요. 저희 계속적으로 지난해 4월 이제 천사도교 개통을 통해서 진입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올해 또 2월에 그 공여수 백리섬길이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수나 섬 지역에 많이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마이스 산업이거든요. 마이스 산업은 2022년에 28자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있습니다. 한 197개국이 참여하고 2만여 명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이스 산업을 통해서 남해안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발판을 만들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블루 바이오는 국내 유일의 하순 백신 산업 특구가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백신 및 면역, 그다음에 줄기세포 기반 난치성 질환 치료제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백신 제품화 기술 지원 센터 유치나 국가 미생물 실증 지원 센터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여러 이런 인프라들을 활용해서 향후에 지정될 국가 첨단 의료 복합단지 지정을 또 눈앞에 두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블루 트랜스포트는 드론하고 이모빌티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드론은 공의 전국 최대 비행 시험 공역이 있고요. 그리고 우수한 항공 인프라를 연계해서 드론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모빌리티는 영광의 대마산단을 통해서 연구 개발
그리고 실증을 통해서 산업 육성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블루농수산, 전남은 농도 수산도라고 말씀드렸죠. 세계적인 청년 농업인 육성 모델을 통해서 공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본격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고요.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신안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ICT를 활용한 자동화를 통한 규모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산성을 제고하고 친환경 양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블루 시티는 영암해남 기업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 스마트화되고 친환경적인 지속 가능한 도시의 한국적 모델을 거기다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스마트 시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지속 가능한 가든 시티를 만들고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은퇴를 하면 그 은퇴자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 것이 스마트 시티가 되겠습니다. 특히 그 드론이나 이모빌리티 그리고 바이오 신약 개발 등 이런 신산업들은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의 적절한 어떤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전라남도와 저희 광주전남연구원이 유관기관이 협업을 해서 향후의 정부 정책 방향성에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추진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프로젝트가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군요. 모쪼록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그 블루 이코노미를 통해서 전남의 새로운 또 미래가 다가오기를 한껏 기대해 봅니다. 지금부터는 아무래도 우리가 내시의 특허청이니까 지식재산 관점에서 바라본 전남형 블루 이코노미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강경돈 변리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자체의 정책과 또 지식재산은 언뜻 보기에는 결을 좀 달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식재산과 지자체의 어떤 정책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지식재산권 관점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특허 정책입니다. 기존의 특허 정보 관련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개별 기업들 각각을 중심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그 개별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나 이런 것들을 외부로 확산하거나 공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 관련된 그 산업 영역별로 기술 분석을 수행할 때 공통 주제를 갖는 기업들을 이제 그룹화를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특허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전남 도내에 있는 각 산업 영역별 그 기업들한테 이제 확산시키는 방식의 특허 정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지식재산이라는 게 정책의 효과가 잘 나타나려면 그게 최종적인 결과물로서 지식재산이라는 걸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 그렇다면 상표 쪽은 어떻습니까? 이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하고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상표 쪽 관련해서는 지금 블루 이코노미라는 용어랄지 아니면 거기에 같이 쓰일 그 로고랄지 이 부분을 상표법상의 그 업무 표장으로 등록하는 것들을 이제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고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도 광주형 일자리, 전남형 일자리 관련해서 전남잡이라는 업무 표장을 등록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국제 산업 영역 관련해서 블루 이코노미뿐만 아니고 뭐 블루 에너지, 블루 투어 이런 부분들을 전라남도에서의 업무 표장으로 활용을 한다면 더 많은 그 블루 이코노미 관련된 확산, 사업 확대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을 보는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이 방송 이후부터는 블루 이코노미 하면은 전남의 핵심 브랜드 시체이다라고 이제 다 인정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종착역에 왔는데요. 센터장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지금까지 우리 저 블루 이코노미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미처 못다한 말씀이 아마 있을 수도 있고 이 말만은 꼭 우리 좀 구독자분들한테 해주고 싶다는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으로 바라본 블루 이코노미 정책 짧은 시간인데 이 정책이 워낙 크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쉽게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블루 이코노미 정책을 통해서 세계적인 흐름, 기후변화, 탄소 저감, 지역균형 뉴딜 이런 사업들의 정부 정책과 연계한 전남이 세계적인 흐름 위에 올라타서 대한민국의 블루칩이 될 수 있을까?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힘을 모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정책에 전남 도민과 더불어서 유관기관 또 연구기관, 전라남도 이렇게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전남형 블루 이코노미 전국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정책인 만큼 무엇보다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세부 정책들이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광역지자체의 혁신 성장의 성공 사례와 낙후된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기를 저희 내시의 특허청도 함께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센터장님 그리고 변리사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새로운 미래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화이팅! 화이팅!